예, 홍순례입니다.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1995년 1월 8일 쓴 글입니다. 당시의 글 거의 그대로 올립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그치게 될 뿐 실제로 마음에 따라 모든 것을 슬기롭게 대처해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제 자신의 첫 번째 책인 한자의 문자 유희를 다룬 책인 1995년 출간된 파자 이야기의 쉬어가는 페이지에 올려졌던 글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다시 올립니다. 필자의 어머님은 중풍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다. 필자가 중3 때 병환이 나셔서 군대에 가던 해 돌아가셨으니 9년간을 누워 계셨다. 반쪽을 못 쓰시면서도 좁쌀 한 알만큼씩 나아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님이었다. 처음에 병이 나셨을 때 모든 동네 분들이 살아나시기 힘들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신 것을 지난 뒤에야 알았다. 하지만 나 자신은 그 당시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고, 어머님은 건강하시던 분이었으니까 몇 달 후면 어머님은 꼭 나실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후에 어머님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아버님의 온갖 노력이 시작되었다.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갖다 드렸고, 아마도 어머님이 드신 약 종류만 하더라도 수천 가지가 되고, 그동안 맞은 침의 횟수가 억만 번이 될 것이라면 지나친 말이 아닐런지. 약이나 침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용하다는 무당의 집에서 얼마간 같이 계시기도 하시고, 교회에 부흥회에 가시고, 온갖 모든 일에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였다. 이런 아버님의 노력의 덕분에 힘입어 어머님은 불편한 몸이나마 움직이게 되시고 아들 삼형제의 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가 있으셨다. 어머님을 살아계시게 한 것은 좋은 약도 아니요, 무당의 푸닥거리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기보다 남편과 자식에 대한 사랑과 기대감이 아니었을는지. 나 자신이 군대에 가던 해에 어머님은 돌아가셨다. 그 당시 작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칼라고 부르던 들것에 병사들이 흙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안쓰러워하던 중에 부대 내 구석에 놓여있던 리아카 차체를 발견하고 바퀴를 구해오겠다고 대장님에게 말씀을 드리자 15사단 전방부대에서 1박 2일의 시간을 얻을 수가 있었다. 하늘의 뜻이었는지 그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의 부르심이었지만 춘천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가 있었다. 집의 문 앞을 들어서는 순간 나 자신은 어머님을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었다. 불편하신 몸이라 몸을 가누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넘어지셔서 얼굴의 이마와 눈 부분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계셨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녁 식사가 끝났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잠시 문 밖에 나왔다가 가게의 유리창문 사이로 어머님이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 모습이 보였다. 아들인 필자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으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전방부대에서 생활하다가 모처럼에 얻은 시간이라 시내로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잠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다. 어머님과 이야기를 더 나눌 것이냐, 시내로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야 할 것이냐. 순간 악마는 나에게 손짓했다. 작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으니 내일도 그렇게 살아계실 것이고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계실 것이니 지나온 9년간의 세월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얼마든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을 텐데 뭘 그래, 나중에 잘 모시면 되지 뭐. 사악한 마음이 뱀의 널름거리는 혓바닥처럼 가슴속에 피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님은 늘 그래 오셨잖아. 시내로 나갔다가 일찍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가게 밖의 창문으로 어머님의 눈길을 뒤로 하고 나 자신은 불빛이 찬란한 유혹의 길로 나갔던 것이다. 어머님의 사랑과 정성을 뒤로 하고서 한번 내디딘 유혹의 길은 나 자신을 어머님과 다시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밤의 시간을 주지 않았다.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부모님들은 주무시고 계셨다. 나 자신도 잠자리에 누웠다. 잠을 자다가 잠결에 어렴풋이 들려왔다. 어머님이 소변을 보시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일으키시고 옆에서 아버님이 부축하시면서 똑바로 잘 앉으라는 말씀이 들려왔다. 내려오시다가 순간 아마도 요강이 옆으로 엎질러진 모양이었다. 아버님의 짜증스러운 말씀이 들려오고 바로 그날 밤 나 자신을 어머님에게 용서받을래야 용서받을 수 없는 못된 놈이었던 것이다. 나 자신이 뻘떡 일어나 어머님의 다른 한쪽을 부둥켜 안아 드려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잠결이라서 잠에 취해 있어서 일어나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다 시뻘건 거짓말이다. 그때의 내 마음속에는 뻘떡 일어나 어머님을 부축해 드리고 당신에게 이런 건장한 아들이 있구나 라는 희망과 어서 빨리 병이 나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머님이 하시게 하기는커녕 우리 어머님은 정말 병환이 나시기는 틀렸구나. 소변도 제대로 못 보시다니 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머리에 떠올리며 잠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다. 하늘의 맹세코 그날 밤 그 순간까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어머님은 나실 거야 라는 강한 믿음 외에 다른 생각은 가져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가진 그런 비관적인 생각의 순간에 어머니는 마음속에서부터 돌아가시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기대감을 저버리고 촛불이 타들어가듯이 꺼져가는 생명의 가느다란 연줄을 굳게 이어드리기는커녕 간사스러운 마음으로 잘라버린 못난 죄 많은 나쁜 아들인 것이다. 그동안에 어머님의 생명의 연줄을 붙잡고 있었던 두 개의 줄은 좋은 약도 아니요 좋은 음식도 아닌 것이었다. 그것은 어머님의 남편과 자식에 대한 사랑과 기대였으며 자식들의 어머님은 다시 건강하신 몸으로 일어나실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생명의 두 연줄 중에서 나 자신이 먼저 어머님의 생명의 연줄에 칼을 들이대어 잘라낸 죄 많은 못된 놈인 것이다.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못된 말을 예로 들고 싶지는 않다. 단지 어머님에게 온 식구가 갈수록 무관심하게 대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삼형제였지만 동생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라 집을 떠나 있었고 막내도 공부를 하느라 어머니와 자주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님은 아셨을는지 모른다. 나 자신이 그 순간 잠이 깨어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에 믿었던 아들은 나를 귀찮게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아닐까. 이제 남편과 아들에게까지 괴로움만 주는 귀찮은 존재라고 여기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하여 그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가느다랗게 잡고 계시던 생명의 연줄을 스스로 떠나가게 하시지 않으셨는지. 날이 밝아 어머님을 뒤로하고 리아카 문제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집 떠난 바로 당일날 밤에 중풍이 다시 재발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하고 함께하지 못한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필자 평생에 가장 용서받지 못하고 후회되는 일을 눈물로써 고백하고자 한다.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벽에 사진으로 걸려있는 어머님에게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며 눈물로 쓴다. 이 글이 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당시에 고교 국어교사로서 집필 중이었던 파지아 이야기의 출판이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나 자신의 저지른 못된 죄를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라도 말하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이 죽어서라도 돌아가신 어머님을 만나 뵙지도 못할 것이다. 풍수지탄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나 같은 못난 사람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며 1995년 1월 8일 쓰고 2022년 5월 6일 유튜브 녹화를 했습니다. 자작 시 및 몇 장의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헌시로 흰 눈 덮인 어머님의 무덤가에 무릎 꿇고 절 올립니다.
지난날의 어두움의 나날을 흰눈 덮인 겨울의 쓸쓸함을 나비 날고 노란 개나리 피어나는 화창한 봄날에 무덤 위에 뛰어노는 귀여운 손주들의 웃음 속에서 푸른 하늘의 두둥실의 흰 구름으로 푸른 산의 맑은 바람으로 하얀 햇살 아래 푸른 세상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결혼 사진이 되겠습니다. 어머님의 30대 사진이 되겠습니다. 병이 나시고 왼쪽을 못 쓰실 때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소풍을 가서 어머님과 찍은 삼형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큰손주를 안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2005년 박사학위 받을 때의 증명사진입니다. 예, 알림사항으로 홍순래 박사 꿈의 몽의 유튜브 채널 이름을 홍순래 박사 TV로 변경합니다. 그동안에 꿈에 관한 동영상을 위주로 올려왔으나 꿈뿐만이 아니라 사주, 장명, 채상, 지혜로운 옛날 이야기 등 교훈적이고 교양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올리겠습니다. 변함없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